태훈아, 정말 괜찮을까? 미정이가 눈치챌 것 같은데. 새벽 2시 커튼 너머로 들리는 진이의 목소리에 미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 미정이는 아직 몰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 링거가 꽂힌 손이 차갑게 떨립니다. 30년을 속고 살았구나. 어둠 속에서 그 말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30년간 믿어온 남편과 친구. 하지만 수술대 위에서 마취에 잠든 사이 벌어진 일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진실과 그 후에 찾아온 통쾌한 복수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미정 씨가 왜 결혼식장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절대 잊지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정아, 눈 떠. 수술 끝났어. 한미정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남편 정태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들리는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더 또렷했어요. 태훈아,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았을 거야. 천천히 기다려. 미정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습니다. 서울 강동구 대학병원 회복실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당기는 것이 수술이 끝났음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진이야? 미정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정말로 고등학교 동창인 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58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남편 태훈이 안도의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걱정했잖아, 미정아. 수술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져서 진이가 미정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진이의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온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잠깐, 왜 진이가 여기 있는 거죠? 진이는 어쩐 일로? 미정이 물으려다가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연락했어. 혼자서는 너무 버거워서. 태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미정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수술 전날 밤 태훈이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던 일을요. 그때 들린 목소리가 이상하게 다정했는데 설마 그때 진이와 통화했던 걸까요? 태훈이가 어제 밤늦게까지 전화했더라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미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훈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어젯밤에? 응. 새벽 2시쯤까지 통화하는 소리 들었는데. 미정이 말하자 진이가 갑자기 물컵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 일 때문이었어. 태훈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미정의 눈에는 그 거짓말이 훤히 보였어요. 사실 정태훈과 나진이 그리고 한미정. 이 세 사람의 관계는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초 서울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만난 이들은 같은 반 친구였어요. 태훈은 학급의 인기남이었고 진이는 미인 대회에 나가도 될 만큼 예뻤으며 미정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봄 소풍날 태훈이 진이에게 고백했던 순간을 미정은 우연히 목격했었거든요. 하지만 진이는 미정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모르겠니? 라며 태훈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진이의 진심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미정과 태훈이 사귀게 되었고 진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세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미정은 늘 진이가 자신을 위해 태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이야, 언제 이혼한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미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작년 봄에 말하려다가 때를 놓쳤어. 작년 봄?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봄이면 거의 1년이 넘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벌써 1년이 넘었네? 왜 진작 말 안 했어? 태훈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나한테만 얘기했어. 미정이한테는 나중에 말하자고 했거든. 미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먼저 진이의 이혼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것도 1년이나 넘게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태훈이가 진이 걱정을 많이 했구나.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뭐? 태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최근에 핸드폰 보면서 한숨 쉬는 일이 많았잖아. 진이 때문이었네. 미정의 말에 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태훈은 말을 찾지 못했고 진이는 자꾸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너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이런 얘기는. 진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이런 얘기가 마취약보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네. 미정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태훈과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이가 미정의 손을 한 번 더 잡으며 말했어요. 미정아, 내일도 올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진이야. 미정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단단한 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유방암 수술보다 더 아픈 것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링거 교체할 시간이에요. 새벽 2시 간호사의 조용한 목소리에 미정이 잠에서 깼습니다. 병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침대 주변을 비추고 있었어요. 다른 환자분들 깨시니까 조용히 할게요. 간호사가 속삭이며 링거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이 시간에 누가 병원에 있을까요? 간호사가 나간 후 미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들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태훈아, 정말 괜찮을까? 미정이가 눈치챌 것 같은데. 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미정이는 아직 몰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태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이고 귀를 더 기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미정이가 수술받고 회복하는 중인데. 알아. 그래서 더 힘든 거야. 진이야, 너도 이혼하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도 알고 있어.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태훈아, 우리가 이러는 게 맞나? 30년 전에도 미정이 때문에 포기했잖아. 그때는 어렸으니까. 지금은 다르잖아.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아이들도 다 컸고. 미정은 링거가 꽂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미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더 미안해. 진이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30년 전에도 너를 좋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미정은 눈을 꽉 감았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이런 식으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 그랬어. 태훈아, 미정이한테 너를 양보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진이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솔직해지자. 미정이에게도 얘기하고. 지금 당장은 안 돼. 미정이가 너무 약해져 있어. 그럼 언제? 또 10년, 20년 더 기다릴 거야? 태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미정이가 완전히 회복하면 그때 얘기하자. 미정은 커튼 너머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이야, 정말 고마워. 이번에 미정이 수술할 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 알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 미정이 깨면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알았어. 그런데 태훈아. 응? 미정이가 눈치챌까봐 정말 걱정돼. 괜찮을 거야. 미정이는 두 남편이니까. 미정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래도 조심하자. 특히 미정이 앞에서는. 알았어. 그럼 진이야,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와. 태훈이도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해. 병원 의자에서 자면 안 돼. 괜찮아. 미정이 곁에 있고 싶어?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자신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지금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이가 태훈을 자신에게 양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서로 좋아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그럼 자신은 뭐였을까요? 그저 두 사람 사이의 방해물이었던 건가요? 미정은 링거줄을 바라봤습니다.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가고 있었지만 지금 가장 아픈 곳은 가슴속 깊은 곳이었어요. 30년을 속고 살았구나.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실의 어둠 속에서 그 말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30년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미정 씨, 오늘 퇴원하시는 거죠? 축하드려요. 담당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퇴원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회복 상태도 양호했어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태훈과 진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함께 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미정에게는 묘하게 어울려 보였습니다. 자기야, 퇴원 준비 다 됐어? 태훈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태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새벽에 들었던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응, 다 됐어. 미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이가 미정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미정아, 집에 가서도 무리하지 마. 아직 회복 중이니까. 고마워, 진이야. 정말 많이 도와줬어. 미정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아이러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태우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고 진이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미정은 뒷좌석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남남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이가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미정아, 나는 이만 갈게. 내일 또 올게. 진이야, 잠깐. 미정이 진이를 불렀습니다. 당분간은 오지 마.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미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이는 태훈을 바라봤지만 태훈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진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떠나자 집안에 태훈과 미정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공간인데도 어색했습니다. 태훈이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미정은 태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뭔 얘기? 미정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태훈은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미정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갑자기 왜?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태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정아, 우리 정말 행복했어? 솔직히 말해봐. 태훈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더욱 그랬어요. 나도 힘들었어. 우리 둘 다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 태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이와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말이야? 병원에서 너희 대화 들었어. 새벽에 복도에서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 전부터 서로 좋아했다며 나한테는 숨기면서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태훈아, 그럼 나는 뭐였어? 30년 동안 나는 뭐였다고? 태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도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태훈의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미정은 쓰게 웃었어요. 그럼 진이는 사랑하고? 미정아, 대답해봐. 진이는 사랑하는 거 맞지?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은 갑자기 후련해졌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들은 것 같았어요. 좋아. 이혼하자. 서로 편하게 살자.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태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하지만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는 나아. 미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하자. 서로 원망하지 말고. 태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미정이 대답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구청에 갔습니다. 이혼이사 확인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 한 달을 안내받았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시면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길 태훈이 말했어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상처만 줘서. 이제 됐어. 서로 새로운 시작을 하자. 미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소희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일이야? 미정은 소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소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살면 돼. 소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미정이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거짓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30년간의 거짓 행복이 끝나고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 끝자락 미정은 집 앞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청구서와 광고 전단지 사이에서 눈에 띄는 금박 봉투가 보였어요. 손에 쥐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고급스러운 청첩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화려한 금박으로 정태훈 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아래쪽에는 라팡도르 웨딩홀이라는 압구정 최고급 웨딩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뭐야 이게? 미정이 중얼거리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이혼 서류 접수 마감일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계산해 보니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정은 현관문에 기대어 서서 청첩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청첩장 안쪽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미정아, 오해하지 마. 우리는 내가 완전히 회복한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어.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이해해줘. 마이너스 진이. 미정은 그 글을 읽으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이 회복하기를 기다렸다고요? 이혼 서류가 처리되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게 맞는 표현 아닐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종이 보고 있어? 이거 봐. 미정이 청첩장을 소희에게 건네줬어요. 소희가 청첩장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랑 진이 이모가? 응. 우리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한다는 거야. 소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이건 아니지? 엄마, 이건 정말 아니야. 소희야, 진정해. 무슨 진정해요?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식? 이게 말이 돼요? 소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정은 소희의 분노가 이해됐어요.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그 여자가 너무 뻔뻔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엄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뭔가 해야 해. 소희가 청첩장을 손에 꽉 쥐며 말했습니다. 뭘 한다고? 이미 끝난 일인걸. 끝난 일이 아니야. 엄마가 수술받고 회복하는 동안 저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아봐야 해. 소희는 핸드폰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한석 삼촌? 저 소희예요. 엄마 일로 상담받고 싶은데 지금 시간 되세요? 조한석은 미정의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였습니다. 소희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삼촌이 내일 오신대. 엄마, 뭔가 이상해.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식이라니. 다음 날 조한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미정아, 오랜만이네. 소희한테 들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라 내가 조사를 해봤어. 한석이 청첩장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한석아,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해. 이미 협의 이혼으로 정리하기로 했거든. 잠깐만. 한석이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미정아, 이거 봤어? 한석이 보여준 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미정 씨 수술 기간 중에 당신 도장으로 신청된 카드 한도 변경 내역이에요.
그리고 공동 통장에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됐고요.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내 도장으로? 네. 신청 시각을 보세요. 미정 씨가 수술 중이던 정확한 시간이에요. 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수술받고 마취 상태일 때 누군가 엄마 도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그리고 병실 CCTV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한석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병원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진희 씨가 서류 정리 명목으로 가방을 들고 나간 시각과 은행 거래 시각이 정확히 일치해 미정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어요. 자신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진이가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나가서 무언가를 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이체된 돈은 어디로 갔어?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웨딩홀 예약금과 예식 준비 비용으로 쓰였어요. 라팡도르 웨딩홀 예약금이 3천만 원이거든요. 소희가 분노로 떨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 돈으로 자기들 결혼식 준비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배우자 동의 없는 재산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미정 씨가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요. 미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을 간병한다며 병실에 머물렀던 진이가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니요. 한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이혼은 보류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제대로 준비해야 해. 그리고 한석이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이 증거들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겠네.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삼촌, 그거 가능해요? 물론이지.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진실 공개니까. 미정은 한석과 소희를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내 편이 되어주자.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압구정 라팡도르 웨딩홀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고 웨딩홀 입구에는 정태훈과 나진이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말 예쁘게 꾸몄네요. 태훈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웅성거렸습니다. 대부분 태훈과 진이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었어요. 신랑 대기실에서 태훈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이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형, 긴장돼? 태훈의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태훈이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는 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화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어요. 언니 정말 예뻐요. 태훈 오빠가 얼마나 좋아할까? 진이의 후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오래 기다린 날이야. 진이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 2시 예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예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웨딩홀은 200명 가까운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잠시 후 아름다운 예식이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웨딩홀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미정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차분한 표정으로 웨딩홀 안을 둘러봤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태훈 씨 전 부인 아니야? 어머, 정말?
진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급히 나와 미정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정아, 왜 여기에? 진이가 다급하게 다가갔어요. 미정은 진이를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축하하러 왔어. 내 친구 결혼식인데 안 올 수 없지. 미정아, 제발 오늘만은. 괜찮아. 나도 축하해주고 싶어. 미정이 쇼핑백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태훈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태훈아, 축하해. 정말 오래 기다렸지? 미정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미정은 웨딩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잠깐만요. 미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어요. 미정은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하얀 환자복이었어요. 수술 후에 입었던 그 환자복 말이에요. 이거 너희 덕분에 내가 입었던 거야. 미정이 환자복을 웨딩홀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링거줄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미정이 링거줄을 환자복 옆에 놓았어요. 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태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에서 퇴원하면 정리하자던 말 다 들었어. 미정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웨딩홀 뒤쪽 문이 다시 열리고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소희야? 태훈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어요. 소희는 노트북을 웨딩홀 앞쪽 스크린에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다가왔지만 조한석이 나타나서 그들을 제지했어요. 법적 절차에 따른 증거 제시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며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영상 속에는 태훈과 진이가 커튼 뒤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 표시는 미정이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누워있던 그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링거 맞고 누워있을 때 저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일했습니다. 소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한석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본 예식 당사자 중 한 명인 정태훈 씨는 혼인 해소 전 이미 제3자와 사실상 공동재정 행위를 했습니다. 한석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배우자 동의 없는 재산 처분과 이체 정황이 확인되어 민형사상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미정이 수술 중일 때의 시간과 진이의 병실 출입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였습니다. 이로써 본 예식 진행이 당사자 재산권 및 신체권 침해의 연장 우려가 있어 임시금지 가처분을 통지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더 큰 수군거림이 일어났어요.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이야, 내 웨딩드레스, 내 눈엔 하얀색이 아니야.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뭐라고?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물 묻은 회색이지. 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태훈이 다급하게 미정에게 다가왔어요. 미정아, 얘기 좀 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얘기는 끝났어. 30년간 충분히 했잖아. 미정이 태훈의 손을 뿌리쳤어요. 미정은 소희의 손을 잡고 웨딩홀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문 앞에서 미정이 뒤돌아봤어요. 태훈아, 행복해. 하지만 남의 돈으로는 말고. 웨딩홀 밖으로 나온 미정과 소혜, 그리고
한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안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속이 시원해. 소희가 엄마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것 같아. 미정이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웨딩홀에서 하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미정 씨 정말 불쌍해. 태훈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진희 씨도 참 뻔뻔하네. 진희의 직장 동료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진희야,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태훈의 후배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형, 정말 너무하셨어요. 미정 누나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한석이 미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들의 몰락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미정이 물었어요. 태훈 씨 회사 거래처 중에 제 고객들이 몇 군데 있어. 오늘 일이 소문나면. 한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소희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아빠 회사 완전 난리 났대요. 소희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빠 회사 거래처들이 계약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대요. 웨딩홀 사건이 소문나면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미정은 놀랐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진희 이모 직장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대요. 동료의 남편을 빼앗은 데다가 돈까지 훔쳤다고 해서. 한 달 후 한석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미정아, 태훈 씨 회사가 부도 위기래요.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손을 뗐거든. 정말? 그리고 진희 씨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윤리 위반이라는 이유로요. 또 다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진희 이모가 아빠 집에서 짐 빼고 나갔대요. 뭐라고? 아빠 후배한테서 연락 왔는데 진희 이모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어디론가 떠났다는 거예요. 미정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수가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거든요. 진희 이모가 떠나기 전에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소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뭐라고? 가난하게 사는 건 못 참겠어. 미정이한테 용서 달라고 해라고 했대요.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진희는 끝까지 진희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미정이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태훈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초라한 옷차림이었어요. 미정아.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어? 미정이 차갑게 물었어요. 태훈은 대답 대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미정아, 정말 잘못했어. 나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일어나. 사람들이 봐.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태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태훈아,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미정아, 진희가 떠났어. 나 혼자 남았어. 그래서 회사도 망했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어. 이제 정말 혼자야. 미정은 태훈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고백하던 그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정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태훈아, 늦었어.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아, 난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했어. 너 없이 말이야. 미정아. 그리고 말인데 지금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건
나한테 진짜 미안해서가 아니야. 태훈이 고개를 들어 미정을 봤어요. 내가 혼자가 되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지. 진이가 있었으면 지금 여기 안 왔을 거야. 태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미정의 말이 맞았거든요. 일어나, 태훈아.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미정아,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마지막은 웨딩홀에서 끝났어. 태훈아, 이제 정말 끝이야. 미정은 문을 닫았어요. 태훈이 문 밖에서 한참 더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소희가 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엄마, 아빠였어요? 응.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났어. 후회 안 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전혀. 소희야, 사람은 진짜 바닥을 쳐봐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나 봐. 아빠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진이도. 결국 둘 다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날 밤 미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거짓된 삶이 완전히 끝나고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었고 소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미정은 소희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엄마, 저기. 소희가 갑자기 미정의 팔을 잡으며 어디를 가리켰어요. 미정이 소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지하철 입구 근처 계단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앞에는 종이컵이 놓여 있었어요. 저 사람, 아빠 같은데? 소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봤어요. 정말 태훈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은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빠네. 소희가 충격을 받은 듯 중얼거렸어요. 태훈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명 태훈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희야, 잠깐 여기서 기다려. 미정이 소희에게 장바구니를 맡기고 태훈에게 다가갔어요. 태훈아. 미정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정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이런 모습 보이려고 한 게 아니야. 태훈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미정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집세도 못 내서 쫓겨났어. 미정은 태훈의 앙상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소희의 아빠였거든요. 밥은 언제 먹었어? 어제. 아니, 그저께인가. 태훈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소희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소희야, 가까이 오지 마. 아빠 더러워. 태훈이 소희를 막으며 말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소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잘못 살았어. 정말 잘못 살았어. 미정은 태훈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모습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태훈아, 일어나. 목욕탕부터 가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뭐? 태훈이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봤어요. 소희 아빠가 이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 일어나라고. 미정아, 나는. 일어나.
딸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지 마. 미정은 태훈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소희도 아빠의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데려가요? 소희가 물었어요. 아니야. 일단 목욕탕 가서 씻고 밥부터 먹자. 미정은 태훈을 근처 찜질방으로 데려갔어요. 목욕비를 내주고 깨끗한 옷도 사줬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 하지 마. 나는 소희 때문에 하는 거야. 태훈이 씻고 나오니 사람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이제 밥 먹자. 미정이 근처 식당으로 태훈을 데려갔어요. 태훈은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소희는 그런 아빠를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왜 연락 안 했어요?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너무 부끄러웠어.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바보예요. 아빠는 우리 가족인데. 미정은 소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태훈아, 나한테는 기대하지 마. 하지만 소희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해.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정말 알겠어. 그럼 이제 일자리부터 구해. 소희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미정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태훈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들어가. 그리고 일자리 구하고. 미정아, 이건 받을 수 없어. 받아. 이건 너 주는 게 아니야. 소희 아빠 주는 거야. 태훈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 미정아. 평생 잊지 않을게. 고맙다는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대신 소희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 소희가 아빠를 꽉 안았어요. 아빠, 힘내요. 엄마도 힘들 때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래, 소희야. 아빠도 다시 일어날게. 그날 미정은 태훈을 고시원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몇 군데 연락처도 알려줬습니다. 태훈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나한테 의존하지 마.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알겠어. 이제는 정말 혼자 힘으로 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도와줘서. 소희야, 나는 너 때문에 한 거야. 내가 아빠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니까. 알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미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여름이 왔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바닷가 작은 마을에 미정이 자리를 잡았어요. 서울의 복잡한 일상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소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도 마음이 평온해져. 미정은 마을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첫 강의 날이죠? 소희가 물었어요. 응. 조금 긴장돼. 미정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강의실에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글쓰기 강의를 맡게 된 한미정입니다. 미정이 인사했어요. 선생님,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요. 미정은 칠판에 글귀를 적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쓴 퇴원 기록. 오늘은 이 주제로 글을 써보겠어요. 각자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상황, 그리고 그것에서 퇴원한 경험을 써보세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어요. 선생님,
퇴원이라는 게 병원에서 나오는 것만 말하는 건가요? 한 수강생이 질문했습니다. 아니에요. 퇴원은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퇴원이죠. 미정의 말에 수강생들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많이 힘드셨던 일이 있으셨나요? 오늘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아서요. 네. 저도 오랫동안 남의 인생을 살다가 퇴원했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신다는 게.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서관을 나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엄마, 첫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미정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연락? 취직했다고 연락 왔어요.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들어갔대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일어설 수 없었을 거라고. 미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알아요. 그런데 엄마 조한석 삼촌이 양양에 놀러 온다고 했어요. 한석이가? 네. 내일 오신대요. 엄마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다음 날 한석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미정과 소희가 바닷가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미정아, 정말 좋은 곳 찾았네. 한석이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석아, 멀리까지 와줘서 고마워. 뭘? 미정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세 사람은 바닷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지내보니 어때? 한석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보기만 해도 편안해 보여.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석아, 나 이제 알겠어. 행복이 뭔지. 어떤 거야?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나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고. 한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 좋은 방향으로.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사진 찍어요. 소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좋아.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정아, 혹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연 같은 거 말이야. 미정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그렇지.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한석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혹시 한석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소희와 함께 집에 돌아온 미정은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엄마, 조한석 삼촌이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미정이 놀라며 소희를 봤어요. 오늘 엄마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그리고 자꾸 엄마 신경 쓰고. 미정은 웃었어요. 소희야, 그냥 오랜 친구니까 그런 거야. 정말요? 엄마, 삼촌 어때요? 좋은 사람 같은데. 소희야, 엄마는 지금 혼자가 좋아.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어.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미정은 소희를 안아줬어요. 엄마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너랑 함께 있으니까.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썼어요. 퇴원은 병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거였어.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 한미정으로.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30년 동안 믿어온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건 병보다 더 깊게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도 내가 나를 지켜낼 때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죠. 누군가의 인생에 기대어 사는 건 잠깐의 안식일 뿐, 결국 내 이름으로 서는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결혼식장에서 이런 진실을 알게 됐다면 그 자리에서 폭로하셨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떠났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다음에도 잊지 못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